참네. 재계약해준다고 해서 인테리어까지 싹 했는데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든 돈 주세요. 뭐라 했었노마 참네. 그쪽이 사무 공간으로 쓴다고 인테리어 다시 해놓고 그 돈을 왜 내가 줘야 합니까? 아이고 깨. 아이 가만히 있어봐라. 이 집 계약도 다 돼가는데 슬슬 집을 알아봐야겠네. 집에서 일을 해야 하니 원룸은 좀 그렇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필요한데. 이 집이 찾으시는 조건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방도 2칸에 집도 깨끗하고요. 아 그러네요. 작은 방도 다른 집보다 넓은 것 같고. 이 집 전세로 하면 얼마나 할까요? 전세라면 한 2억 정도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 집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라 작은 방을 좀 사무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거는 제가 한번 집주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집이 마음에 들어서 가능하면 좋겠네요. 가능할 겁니다. 천천히 한번 둘러보세요. 두 분 도장이나 서류는 잘 챙겨오셨죠? 아, 제가 주로 집에서 일을 해서 이 작은 방을 사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 그래도 여기 최 사장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꼭 갱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신에 시세보다 보증금을 더 드리겠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합시다. 저 그런데 계약서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 반드시 계약 기간을 갱신해 주겠다. 뭐 이런 특약 사항을 썼으면 좋겠는데요. 번거롭게 무슨. 약속할게요. 아니 그래도 아니 집주인인 내가 확실하게 약속한다는데 뭘 번거롭게 자꾸 쓰자고 합니까? 노 사장님, 요즘 특이하게 많이들 기재하십니다.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도 되어서 그럽니다. 예전에도 집 계약할 때마다 특약 사항이니 이런 거 저런 거 적어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골치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 못 믿겠으면 계약 안 할랍니다. 아이고 참, 노 사장님 화내지 마시고. 내가 집주인인데 약속도 안 지킬까 봐 사람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겠습니다. 대신 꼭 재계약해 주셔야 합니다. 알았다니까요. 자, 그럼 계약서 보면 보증금 2억 5천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이야,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이라 드린 보람이 있구만. 승우야, 열심히 돈 벌자. 가자. 특약사항을 게재했어야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찜찜한데요. 집주인한테 전화해봐야겠네. 계약 연장해달라고. 참 세월 빠르다. 빨라.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아, 네. 저 재계약하려고요. 재계약 못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 계약할 때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든다고 재계약할 거라 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증금도 5천만 원이나 더 줬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사정이 재계약 못합니다. 뭐라고요? 참, 그럼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겠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참나. 내가 들어가서 살 거라서 재계약 못합니다. 그럼 인테리어 공사비 2천만 원이라도 주세요. 그걸 왜 내가 줘야 합니까? 내가 인테리어를 해서 집값도 높아졌잖아요. 그쪽이 일한다고 사무 공간으로 인테리어 한 걸 내가 왜 줍니까? 아무튼 나는 보증금밖에는 못 줍니다.
말이 완전 달라졌네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어이없네. 내가 꼭 인테리어 비용 받아내야겠다. 재계약 해준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쫓아내보는 게 어딨노? 누구세요? 여기 노길자씨 집 아닌가요? 녹일자요? 아, 여기 집주인분이신데요? 여기 안 사세요? 예, 제가 전세 계약하고 들어왔는데요. 네? 이 아줌마가 거짓말했네. 내 인테리어비. 네, 집주인의 재계약 약속을 정말 찰떡같이 믿었는데 곽승우 씨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곽승우 씨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질 일인데요. 곽승우 씨는 새로 살 집을 구하던 중 노길자 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곽승우 씨는 작은 방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더 주기로 하고 대신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꼭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구두로만 약속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곽승우 씨는 2천만 원을 더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곽승우 씨는 집주인 노길자 씨에게 재계약을 하자고 하지만 노길자 씨는 자신이 들어가 살 거라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에 곽승우 씨가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집주인 노길자 씨는 그마저 거절합니다. 결국 곽승우 씨는 임대차 보증금만 돌려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길자 씨 소유의 아파트를 다시 찾아가 봤더니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실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특히 세입자분들이 인테리어 하실 경우 이 부분 참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뢰인 곽승우 씨도 인테리어에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지금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곽승우 씨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것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다. 라면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임차인이 임차주택이나 건물에 투입한 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을지 이 여부를 알려면 먼저 그 투입된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필요비, 유익비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네. 이것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보존하거나 또는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비용을 들였다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네. 이것을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임차인이 투입한 돈의 성격이 이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에 따라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먼저 투입된 돈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임대차에서 필요비와 유익비, 이건 저희가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먼저 필요비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필요비란 말 그대로 필요해서 지출한 비용이란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임차 주택이나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네. 원래 임대인은 임차주택이나 건물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수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수선을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 자기의 비용으로 한 것이니까 그 필요비에 해당하는 돈은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임대인에게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예를 들면 수도관이 노후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했다라고 하면 그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사소하게는 전등을 교체하는 것들도 이 필요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필요비는 임차인이 지출한 다음에 바로 임대인에게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돈으로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을 임차인 자신 돈으로 한 것이니까 그 지출했을 때 바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필요비는 필요해서 지출한 돈이면 유익비는 유익해서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롭다, 도움이 된다라는 말로 유익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익비란 이 임차물을 개량을 해서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됐다. 네. 이렇게 들어간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아파트의 베란다 세시가 단일창이었는데 그것을 이중창으로 바꾸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만큼 가치가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간 비용이 이제 유익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포장 진입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포장을 한 경우에도 단독주택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기 때문에 유익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유익비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불을 하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아까 필요비의 경우에는 지출했을 때 바로 예.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유익비는 조금 다릅니다. 이 유익비는 지출했을 때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계약 종료 시점에 그 가치가 증가된 것이 현존해 있어야 합니다. 네. 어쨌든 계약 종료 시점에 가치 증가가 현존해 있을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 즉 실제로 들인 비용 또는 임차물의 가치가 증가된 그 액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임차인에게 상환하면 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가치 증가가 이제 현존에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가치 증가가 현존에 있다는 거를 어떻게 그러면 입증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이 가치 증가라는 것은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매우 다르죠. 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이 가치가 증가되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을 다 유익비라고 볼 것이냐 이것부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이 유익비와 사치비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야, 오늘 진짜 비가 많이 나오는데 필요비, 유익비, 유익비. 이번에 또 사치비. 예. 사치비는 어떤 개념입니까? 네, 이 사실 사치비라는 것은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이 유익비와의 구분에서 필요해가지고 만든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아파트 베란다 세시의 경우 이 단일창을 이중창으로 개량한다라고 하면 임차주택이나 건물의 단열 또는 이 방음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유익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만일 그 창문 유리 자체를 유럽 성당에서나 볼 법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바꾼다라고 하면 물론 예뻐는 보이겠죠. 예. 하지만 그것이 임차주택이나 건물의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개량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즉 임차인의 주관적 취미라든가 특수한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사례에서 곽승우 씨의 경우에도 이 어쨌든 아파트 즉 주거용 건물을 임차를 해서 사무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100% 상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곽승우 씨가 집주인에게 인테리어 비용도 못 받고 계약갱신도 지금 못한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곽승우 씨가 인테리어 비용을 좀 받을 길이 없을까요? 네, 이 주거용 건물을 사무용으로 사용하려고 들인 인테리어 비용은 이 유익비라는 개념에 포섭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임대인 녹일자 씨의 동의를 얻어서 인테리어를 한 것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이럴 때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여기서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게 그냥 말로 들어서는 직관적으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뭔가 매수해달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건물에 뭔가 부속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점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속된 물건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싶든 쉽지 않든 상관없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또 그리고 곽승우 씨 상황을 지금 보면요. 계약갱신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한 번 정도는 또 갱신을 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가 작년에 이른바 주택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 중 하나인데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드라마 사연에서 곽승우 씨가 노길자 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습니다마는 네. 이 개정법에 의하면 개정법 시행 당시에도 존속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라면 역시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또 드라마 상을 돌아가 보면요. 집주인이 지금 직접 자기가 살 거다라고 해서 이제 곽승훈 씨가 나가게 됐는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다른 임차인을 들였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곽승훈 씨를 속인 거 아닙니까? 이 임대인이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곽승우 씨 같은 경우는 갱신 요구가 거절이 돼서 집을 나간 상태거든요. 그럼 계약 관계가 끝났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그런 걸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사실 이 법률 용어가 상당히 좀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서 선뜻 납득이 안 되실 수는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란 얘기를 드렸죠. 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딱 한 번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약이 갱신되면 새로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예. 네.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네, 네. 2년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임대인의 실거주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돼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손해 액수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둘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예. 셋째, 임대인의 실거주라는 사유로 갱신 거절을 했고 그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 세 번째, 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거주라는 사유로 된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이라는 것이 사실 사건마다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인과관계나 손해액 입증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곽승우 씨의 경우에는 월세 이런 것은 없고 임대차 보증금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이었고요. 추가로 조사를 해보니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은 4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곽승우 씨나 새로운 임차인 모두 월차임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네. 이 계산을 할 때 뭔가 환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요 계산식이 조금 복잡한데요. 찬찬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이것을 환산 월차임이라고 합니다. 네.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21년도의 경우 보증금의 연 2.75%를 곱하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환산 월차임이 됩니다. 그래서 곽승우 씨의 임대차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환산 월차임으로 환산을 하면 월 약 57만 2,917원이 되고요. 네.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4억 원을 환산을 하면 월 68만 7,500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노길자 씨가 곽승우 씨에게 갱신 거절을 할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은 171만 8,751원이 되고요. 네. 노길자 씨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간 차액 11만 4,583원의 2년분은 274만 9,992원이 되니까 결국 둘 중 더 큰 금액인 274만 9,992원을 배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곽승우 씨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변호사님 정리를 해주시죠. 인테리어 비용에 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 등 부속물 매수 청구 등 어떤 형태로든 이제 금전 청구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증언, 노길자 씨와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계약 당시 노길자 씨와의 합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녹일자 씨의 동의 등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계약갱신을 거절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때에는 상대적으로 소액 사건이 되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시간을 끄시기보다는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셔서 신속하게 돈을 받아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